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공인, 우리 공인중개사 스마트 합격 전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새로 런칭하는 이제 지금 시작해도 동차 합격이 가능한 2021 모두 공인 스마트 합격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뭐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뭐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이제 시험을 한번 봤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다거나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 59.5점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시면서 올해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한번 합격하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수 인원을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요. 27에 보시면 저기 27,000이 아니에요. 27만 3,251명입니다. 그런데 30일에 바로 작년 거 한번 보시죠. 34만 명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 크다는 얘기죠. 이 중에 최종 합격이 약 1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국민 고시다 이렇게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접수 인원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연령대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처럼 보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는 나이 들어서 하는 거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한번 땄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20대, 30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격률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 20대, 30대에서 또 합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걸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국민고시입니다. 무시무시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인기가 예전에는 요게만큼 요 피자 조각으로 하면 한 조각 정도 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 피자 조각이 절반 정도 되죠 거의.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이제 뭐 부동산도 잘 아실 거고 부동산을 사고 판다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권 등기가 어떻다라든지 뭐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접하는 것들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어들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생소하고 어렵다. 그렇습니다. 법률이 익숙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법 전문가가 되든지 내가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소송에서 뭔가 당하고 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차후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나 또는 부동산 공시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시게 되고 또 진짜 골치 아픈 부동산 세법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들이 막 난무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당면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학습량도 많고요. 내용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커리큘럼 왜 이렇게 깁니까? 기초도 있고 기본도 있고 심화도 있고 문제풀이에 모의고사에 객관식에 저는 못하겠어요. 바빠요. 그렇죠. 왜냐면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국민고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뭐 예전에 있었던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풀타임으로 수험에 전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빨리 끝내고 싶죠. 누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10번이나 보고 싶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사법시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20년 동안 사실을 준비해서 최후에 합격하였다. 우리가 박수 쳐주고 좋아하잖아요. 자, 근데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이 없습니다. 최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법알못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법의 1도 모르던 사람이라 용어 개념이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충족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년 내내 이거 보세요. 기초, 기본, 심화, 핵심, 문풀, 파이널 다 좋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석 합격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공인중개사의 수석 합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합격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수석했다고 해서 수석 합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간판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의 집 뭐 이렇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많이 할 거냐 그리고 책도 다 달라요. 기초교재, 기본교재, 심화교재, 핵심교재 다 달라요. 그럼 책이 이렇게 쌓이면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원래 책이 많고요. 책이 많이 쌓이고 책장에 많이 꽂아 놓으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 시험 합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세 단계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공부하고 빠르게 합격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라는 법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발의가 되긴 했지만 아직 뭐 통과된 사항은 아닙니다.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하고 경쟁을 해서 시험 문제에서 60점 이상을 얻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지금부터 설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은 충분하다. 즉, 최소 60점 이상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고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3, 4, 3, 이거 축구 아닙니다. 축구 아니고요. 버려야 될 거 30%, 중간 계급 40%, 누구나 맞춰야 될 거 30%. 자, 10개 중에 4, 3이면 70%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평균 70점 합격을 한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3단계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만 공부해도 합격은 충분하다. 자, 3단계 타사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정말 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공부하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합격하나 저렇게 해서 합격하나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커리큘럼 한번 보시죠.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과 기출을 혼합을 시킵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했다. 그럼 이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서 요 법령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자 하죠. 자,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론에 대해서 출제된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초에서 기본적인 용어를 공부한 다음에 기본 기출에 가면서 이론 보고 바로 문제 접합시켜서 확인하고 머리에 외우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때려 넣어서 정리해서 머리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파이널 뭐 하셔야 돼요? 이 지문들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오, 요런 지문들 O, 요런 지문들 X 아니면 이런 지문들 다 동그라미니까 시험에 나오면 동그라미에서 다 쳐야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정도 한두 해 정도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공부는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이 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은 줄이되 본인이 그것을 확실하게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 커리큘럼의 목표입니다. 여지껏 보지 못했던 그런 커리큘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요약과 기출 반복 학습이 단기 합격생들의 합격 비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멋대로 만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는 수많은 합격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합격생들의 공부 합격 수기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지금 이 합격생들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 이론을 듣긴 들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도 핵심 요약 그리고 문제 객관식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는 안 나오는 게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는 또다시 반복되고 똑같은 지문들이 또 출제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의 특징입니다. 기출문제는 완전히 숙지를 하셔도 절반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상급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딱 합격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학습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공인에서 준비한 건 완전 킬러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스나이퍼처럼 저격수가 되려면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난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쏴요.
그럼 뭐 누구는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10발 쏴서 하나 맞으면 그냥 빨리 제대로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발을 쏴서 한 발을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즉 기본 기출, 핵심 요약을 하고 거기에 기출 작업을 통한 확인 학습. 그래서 기본 개념과 기본 문풀에서 이름하야 핵기총이라는 책을 우리가 작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쬐끔해서 안 보이시죠? 핵심 요약 기출문제 총정리예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핵기총 하시면 돼요. 핵기총 이제 브랜드 네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기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반복하고 법령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추록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확인만 하시고 시험 직전에 달달달달 돌린 다음에 가서 그냥 때려 넣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 4, 3 시스템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버리세요. 근데 운 좋다 보면 이거 맞출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상이라는 문제가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인데 오지선다 중에 어려운 지문이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중하가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이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건데 중하에 우리가 확실하게 틀린 거 알고 있다. 난이도 상급으로 출제했지만 우리는 또 우연치 않게 답을 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집중 공략해야 될 거. 기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하 컨텐츠. 난이도가 중하라는 거지 퀄리티가 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하의 컨텐츠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딱 스나이핑해서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343 시스템이죠. 요즘 축구에서는 343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느 시험에서나 특히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이런 343 시스템은 거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 수험생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요. 시험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빠르게 찍고 풀이 시간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뭐 40문제 푸는데 뭐 3시간, 4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건 뭐냐. 40문제 출제해놓고 3, 4시간을 풀려고 그러면 정말 다 맞출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르는 건 계속 모릅니다. 아는 건 계속 아는 거고요. 아는 걸 정확하게 시간 안에 정확하게 OX를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수 40문항이든 28문항을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28문항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12문항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요. 어렵게 느껴진 문제도 그 안에 단서를 찾아서 또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응용력도 같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평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입니다. 남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히 공부하신 분들 가장 큰 문제점, 쟤는 나보다 잘하니까 어떡하지? 쟤는 제대로 잘하라고 하세요. 나는 나대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느냐 남이 잘하느냐 이거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내가 그 시험 출제자와의 싸움에서 60%의 승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이 시험은 합격하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과 시험 문제하고 싸움입니다. 따라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죠. 90점 좋아요. 이왕이면 100점 받는 게 좋죠. 기분도 좋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합격증 주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그거 받아서 이렇게 붙으나 이렇게 붙으나 상관없어요.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게 나는 60점을 맞아야겠다. 그럼 60점 어치만 공부해야지.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공부할 거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디에다가 목표치를 설정할 거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춰야 될 걸 못 맞추고 어려운 거에 매진해서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 정도 난이도까지 완전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이 합격의 지름길이지. 저 위에 있는 제일 어려운 거 나 이거 아는데 니넨 모르지? 그거는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하급, 중급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나머지 상급을 플러스 알파. 나한테는 보너스 스테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시험 붙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는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공법은 제가 담당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법은 법이 일단 6개고요. 내용이 너무 많고요. 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법 밑에 있는 시행령, 시행령 밑에 있는 시행규칙까지 같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공법은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양이 다른 과목 두세 과목 합친 것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공법에 올인해서 100점을 맞아야겠다. 그러면 이 시험은 공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따라서 양이 적은 중개사법이나 그리고 양이 적은 공시법 이쪽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셔서 여기에 점수에서 고득점을 얻고 그 다음에 민법하고 학개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하고요. 민법이라는 과목은 1차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공법은 2차 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 과목이 합격을 해야 그래야 2차를 공부하시죠. 근데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건 1, 2차를 웬만하면 같이 끝내자. 라는 동차 합격이라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하고 학개론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으셔야 되고요. 두 개 중에는 학개론에서 스코어를 올리기가 좀 더 편하고요. 그 2차에서는 공법과 요 세법 공시법이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또 한 묶음인데 중개사법에서 굉장한 고득점을 얻으셔야 되겠고요. 세법 공시법에서 중간 정도 점수 그리고 공법은 과락을 면피할 수 있는 40점이 넘으면 안 됩니다. 50에서 60 정도를 마크해 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 이 두 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요 점수가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쪽에는 부동산 학개론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요 정도는 맞춰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법이 60점인데 이것도 보통 쉬운 점수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공법 60점도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중개사법과 공시법, 세법에서 이미 점수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법이 당락을 결정짓는다. 과락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은 방어적으로 우리가 안 틀리게끔 60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공부하시는 거고 중개사법과 공시법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법 양도 적고요.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두 공인에서 준비한 공인중개사 특별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좀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저희와 함께 올해 11월 달에는 뭐 웃는 모습으로 공인중개사 합격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초 강의 때 그때 다시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